눈치 보인다는 말을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가 대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 큰.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지금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힘든 사회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른바 문화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지능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IQ, 뭐 EQ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CQ라고 부르는 이 문화지능이 네. 대를 위해 소를 늘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소를 위해 대가 늘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가 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사회고요.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부터 아이를 낳은 여성 직장인이, 그러니까 엄마이자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 시간을 빼는 거를 만약에 그 회사의 조직이 기꺼이 그 얘기를 조금씩 감당을 해주는 구조로 우리가 변화를 했다면 이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놓고 거기서 변화를 감수했다라면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하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소외되지 않을까, 밀려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소수의 입장이 됐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소수가 되거든요. 내가 대가 아니고 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문제로 아이를 낳는 걸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문제도 벌어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늘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이라도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문화지능이 좀 높아지는 그런 사회로 지금부터 간다면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뭐 특별한 한 정부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심리학자들은 진단하고 예. 있습니다. 문화, 지능. 네, 네. 또 우리나라 또 지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능이라는 말을 예. 썼습니다. 예, 저는 보통 저희 분의 문화 진흥이라고 이제 써서 네네.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능이죠. 문화적 지능. 감각 네네. 그리고 지적 능력 이런 굉장히 얘기를 중요한 하는 거죠. 역량이라서 지능이라는 표현을 예, 저희가 예, 쓰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새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뭐 어린아이, 뭐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소중해지니까 어른들이나 다수가 그 아이들을 이제 바라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 네. 그 전반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런 좀 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공감하세요?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혹은 영국에서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은 차이를 느끼고는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잠깐 한국에 온 친구가 아기를 데리고 버스를 네. 유아차를 가지고 타면은 사람들이 좀 놀란대요. 아니 왜 유아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차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아이가 그런 불편한 상황은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그렇죠. 행동들인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놀라거나 좀 불편해하거나 좀 이렇게 비켜주지 않는다거나 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좀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웠다 이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조금 울거나 그러니까 뭐 민폐를 주는 게 아니라면 아이들의 좀 자연스러운 행동들은 우리가 다 같이 좀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좀 응원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